장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겉으로 보면 과거 지도자를 추모하는 공식 일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치처럼 공개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한 번의 행사도 단순한 의전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어떤 이름이 전면에 등장했는지가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자체보다 그 장면을 둘러싸고 어떤 정치적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확인된 사실과 해석,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원문은 먼저 장쩌민의 권력 이양 장면을 현재의 상황과 대비합니다. 장쩌민은 2004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담은 편지를 제출했고 이후 자신의 공식 권력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원문에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지도자가 권력을 넘긴 방식과 현재 지도체제의 성격을 대비시키면서 왜 지금 다시 장쩌민이라는 이름이 정치적 상징으로 호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영상 전체를 끌고 가는 첫 번째 열린 고리가 됩니다. 행사 참석자 명단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원문은 원자바오, 정칭챙, 왕치산 등 여러 전직 고위 인사가 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후진타오와 리루이환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참석이나 불참은 분명 관찰 가능한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이유와 정치적 의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 일정, 개인적 선택, 의전상의 판단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치에서는 이런 빈자리가 늘 추측을 낳습니다. 특히 전직 지도자들이 현 체제와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전의 작은 변화까지 정치적 신호로 읽으려 합니다. 원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리루이환이 그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결은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론 자체보다 서술 방식입니다. 먼저 참석자 명단이라는 확인 가능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 그 장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뒤 마지막으로 더 큰 권력 변화의 가능성과 연결합니다. 이 방식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지만 동시에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흐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장 바깥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원문은 곧바로 푸젠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시진핑이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푸젠은 그의 정치 경력과 인맥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원문은 이 지역에서 이어진 최근 조사와 인사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습니다. 최안저우시 당서기 장이궁이 조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가 나온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난핑시의 린젠도 중대한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2건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로는 웨이샤오쿠이가 등장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는 장시성 기율검사 계통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2024년 푸젠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성 지도부와 기율검사 조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됩니다. 원문은 이 인사를 지역 내부 인맥과 거리를 둔 외부 인사가 투입된 사례처럼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출신 기율검사 책임자가 배치됐다는 사실과 그 배치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같은 수준의 정보가 아닙니다. 앞의 것은 인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뒤의 것은 의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문은 전 샤먼시 당서기 추이 융후이의 사례도 언급합니다. 그가 기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른 직책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인사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조사설이 퍼졌다고 소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대목에서 원문 스스로도 공식 발표가 없다고 밝힌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부터는 확인된 인사 변화와 외부에서 유통되는 미확인 정보가 한 문단 안에서 섞이기 시작합니다. 시청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왜 푸젠 이야기가 계속 힘을 얻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진핑이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이후
중앙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러 인물과 푸젠 경력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젠에서 연속적인 조사와 인사 변화가 나타나면 외부 관찰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나의 인맥 네트워크와 연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연속된 사건이 곧 하나의 정치적 캠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들이 하나의 명령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지방 차원을 넘어 중앙 권력에 더 가까운 인물들로 이동합니다. 원문은 허리펑, 차이치, 정산제, 청샤오보, 궁정 등 여러 이름을 한 줄로 연결하며 경제와 조직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들 주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허리펑과 관련된 인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통해 푸젠에서 시작된 긴장이 중앙으로 번지고 있다는 인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확인된 인사와 조사, 그리고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추론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이때 원문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최근의 인사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큰 질문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한 정치평론이 현재의 푸젠과 중앙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거의 40년 전의 원자바오와 자오쯔양, 그리고 중앙 판공청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단순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원문이 구축하는 긴장도 이 전환에서 가장 커집니다. 앞부분에서는 빈자리와 조사, 인사, 이동 같은 조각을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그 조각을 해석하는 역사적 틀을 제시하려 합니다. 결국 질문은 누가 다음 자리를 차지하느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위기의 순간에도 작동하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힘이 제도보다 앞서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원자바오가 젊은 시절 중앙 권력의 한복판에서 보았다고 전해지는 장면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 역사적 장면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문은 당시 자오쯔양이 정치적 위기에 놓였을 때 원자바오가 중앙판공청의 핵심 위치에서 그 과정을 가까이 지켜봤다고 설명합니다. 자오쯔양이 기존 절차를 통해 회의를 열고 상황을 되돌리려 했지만 실제 권력의 움직임은 이미 다른 경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서술입니다. 원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누가 옳았느냐보다 위기의 순간에 공식 절차와 비공식 권력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원자바오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관찰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중앙판공청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고 원문은 묘사합니다. 이후 자오쯔양이 물러났고 장쩌민이 베이징으로 들어왔지만 원자바오는 계속 중앙판공청에서 일했습니다. 원문은 이 경력을 근거로 그가 서로 다른 지도부의 교체를 직접 경험한 인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이 오늘의 권력 변화를 바라보는 그의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실과 해석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바오가 여러 지도부 시기를 거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입니다. 반면 그가 현재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은 원문이 제시하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가 시진핑의 퇴진 이후 제도 자체의 변화를 원한다는 식의 설명은 공식 발표가 아니라 평론적 추론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원문이 무엇을 사실로 제시하고 무엇을 의미로 부여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적 연결이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의 인사 이동이나 조사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경쟁으로 보면 이야기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는가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원문은 질문의 범위를 더 넓힙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으로 충분한가? 권력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권력 승계와 제도 운용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원문은 이후 시선을 다시 장쩌민의 가족과 상하이 인맥으로 돌립니다. 시진핑이 상하이를 방문한 일을 두고 장쩌민 가족과 접촉하려 했다는 외부 매체의 해석을 소개하고 펑리 위안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나 원문 스스로도 이 부분을 공식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통된 이야기와
추측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실제 방문 일정과 정치적 목적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어떤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공개 접촉의 목적이나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민감한 부분은 펑리 위안과 헷주잉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원문은 두 사람의 예술계 경력과 장점인 측 인맥을 연결하면서 오랜 경쟁과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는 여러 소문을 소개합니다. 또한 웽주잉과 장점인의 관계를 둘러싸고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유통된 이야기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의 원인처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중국 정치 관련 콘텐츠를 읽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빈 공간을 관계, 감정, 개인적 경쟁 이야기로 채우려 합니다. 그 결과 하나의 공식 일정이 사적인 만남의 추측으로 이어지고 다시 오래된 인간관계와 연결되며 마지막에는 현재 권력 투쟁의 원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서는 매우 강력하지만 정보로 받아들일 때는 각 단계마다 증거의 수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콘텐츠를 볼 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과 외부 매체의 전언을 분리해야 합니다. 누가 조사받고 있다는 공식 통보와 누가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은 같은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둘째, 사건과 해석을 분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불참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셋째, 후속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치적 신호는 한 번의 장면보다 여러 사건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원문도 마지막에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지점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리펑을 둘러싼 인사 변화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판공청 책임자의 변화가 현실화되는지입니다. 원문은 이 자리를 1989년의 기억과 연결하며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세 번째는 푸젠에서 진행되는 조사와 인사 변화가 더 확대되는지입니다. 특히 원문에서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사례들이 실제 발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확인 지점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인가가 실제로 변한다고 해서 원문이 제시한 모든 해석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제기되는 여러 가설 가운데 어떤 것이 현실과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유통되는 강한 정치적 서사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사건을 그 결론에 맞춰 읽기 시작할 때입니다. 장점인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도자를 기리는 공식 행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 관찰자들이 현재의 권력 관계를 읽기 위해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정치적 장면입니다. 어느 해석이 더 현실에 가까운지는 한 번의 행사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표된 사실과 관측, 추측을 구분하면서 다음 변화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리펑의 위치, 중앙판공청의 인사, 그리고 푸젠의 조사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다면 지금의 논쟁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말보다 인사와 제도의 변화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나 빈자리 자체를 곧바로 확정된 메시지로 읽는 순간 분석은 쉽게 추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을 볼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발표된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말해지지 않은 변화의 신호입니까?